스포츠 1타 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연휴에도 이형의 머니볼은 쉬지 않습니다. 스포츠TV 이희영 해설위원과 이형의 머니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칠희영님 반갑습니다. 네, 삼동현이고요. 낚였습니다. 네. TV 그리고 유튜브 MK타카 시청자분들은 앞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형 위원 소개로 봤을 텐데 또 이형 위원 콘텐츠가 대체로 대부분 성적이 좋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예, 열희형으로 불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 프로팀을 대놓고 편애하는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팀 순위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KBO 리그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가장 높은 곳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23승 12패. 그 밑에 우리 지역팀 NC 다이노스 22승 13패. 즉 한 경기 차입니다. 네, NC가 지난주에 3승 2패를 했고 기아가 2승 3패를 하면서 경기차가 한 경기차로 줄어들었고요. 예. 지금 NC가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아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조만간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시작할 때 저희가 2경기 차를 확인했었는데 한 경기 차니까 더욱더 좁혀진 상황이고 그 밑에 삼성 라이온즈, 삼성 왕조 이후로 힘을 못 썼던 라이온즈인데 다이노스를 2경기 차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롯데 자이언츠가 두 자릿수 승수는 돌파했네요. 그럼에도 3연승에도 현재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할 때 8승이었는데 지난주 3연승을 거두면서 11승을 달성을 했고요. 아직 그러나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2 순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 경남FC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5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5위가 돋보이는 것이 시즌 초반 비교한다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 달리면서 지금 5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예. 지난 전남 드래곤스와의 경기에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남FC예요. 네, 그리고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와는 승점 3점 차기 때문에 한 경기 차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경남FC K리그2 순위표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역팀 KBO 리그, K리그2 야구와 축구 순위 확인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야구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NC 다이노스는 창원 NC파크에서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가졌는데 루징 시리즈를 당했고요. 그리고 SSG 랜더스 원정 3연전에서는 2연패를 끊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천 취소가 있었는데 자, 오늘까지 이제 이틀 휴식. 그러나 비가 내리면서 뜨거웠던 방망이가 이 비로 인해 식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SSG와의 시리즈 1차전에서 무려 19득점을 올렸거든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이제 6회 대거 10득점 올리면서 타선이 터지는 모습이었고 2차전에서도 그 분위기 이어가면서 8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쉽게 비가 오면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날 경기가 또 신민혁 선수 등판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즈 싹쓸이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비가 좀 야속하게 오면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예, 특히나 어린이날에 경기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2년 연속이라고 하는데 리그에서는요. 그렇죠. 팬들의 아쉬움도 아쉬움인데 물론 키움과 고척 스카이톰은 제외하고 이 비가 중요한 날에 많이 내리게 되면 이것도 참 흥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에 지난 시즌에도 비가 오면서 고척돔에서 한 경기만 열렸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고척돔 경기도 없으면서 5월 5일 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고요. 어린이날에 전 경기가 취소된 게 이제 10개 구단이 생기고 나서는 처음이었고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5월 4일 경기에서 올 시즌 하루 최고인 10만 4,949명이 입장을 하면서 어린이날에 입장은 이제 수익도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특히나 하나 같은 경우는 통산 100승을 달성한 류현진 선수가 또 어린이날에 등판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KBO 리그도 어린이날 흥행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취소가 되고 말았고 최근 들어서 또 5월 4일까지 누적 관중이 251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30% 정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취소된 게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KBO 리그인데 그래도 최근에 흥행 돌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올 시즌 충분히 최다간 정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비가 야속하겠습니다만 뭐 다음 어린이날은 좀 비가 내리지 않기를 양보를 해주기를. 2년 연속으로 또 비가 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각 팀의 어린이 팬들이 있을 텐데 승리 선물이 그래서 배송 지연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NC 다이노스
더 본격적으로 파보면 요즘 투타 분위기 모두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무진 오빠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오빠 무찌나 손아섭 선수가 시즌 초반에 타격감이 썩 좋지는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 지난주에 타율이 24타수 12안타 5할을 기록을 했고요. 홈런 하나에 무려 9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손아섭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스트라이크와 볼의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예. 지금 3경기 연속으로 3안타 이상 경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정말 쾌조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손아섭 선수가 터지다 보니까 NC 타선이 덩달아 지금 아주 활발하게 터지고 있어요. 예. 지금 권희동, 박건우, 맷 데이비슨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좋은 편이고 김한별 선수가 지난주에 10타수 5안타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손에 공을 맞고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빠지게 됐습니다. 예, 선수들의 부상 병동은 가장 멀리하는 것이 시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데 안타깝게 또 부상이 발생했고 손아섭 선수는 최근 또 승부처에서 불방망이를 휘두르면서 타격감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다. 올 시즌 34경기 2개 홈런, 3할 4리의 타율, 그리고 3할 3푼 6리의 출루율, 3할 9푼 2리의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산 안타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은 박용택 해설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깰 수 있는 올 시즌이에요. 네, 박용택 이제 해설위원이 2,504개의 최다 안타를 기록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예. 지금 손아섭 선수가 2,461개 43개 차이거든요. 네네. 이런 최근의 타격 페이스를 고려한다면 뭐 늦어도 6월 중순, 빠르면 뭐 5월 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는 최다 안타 그 이름 가장 높은 곳에는 손아섭 선수가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손아섭 예. 선수는 뭐 데뷔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하고 데뷔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름도 손아섭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손강민 선수였죠. 지금 이제 개명하면서 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손아섭 선수가 조금 더 롱런하면서 KBO 리그 최초의 3,000안타 타자가 되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예, 저도 뭐 내친김에 삼동현으로 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칠희영 위원과 함께하고 네, 있고. 굉장히 뒤끝 있으시네요. 근데 최근 분위기 보면은 NC가 이번 주만큼 1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정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욱더 좀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NC가 KT와의 3연전, 그렇죠. 삼성과의 3연전이 있는데 예. KT가 지금 8위에 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C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KT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맞습니다. 한번 거둔 적이 있었어요. 예. KT와의 평일 시리즈 이후에 삼성과의 주말 시리즈가 또 홈에서 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만큼 또 위닝 시리즈를 기대해 볼 만하고요. 삼성이 그리고 NC를 만나기 전에 1위 기아와 맞붙고 오거든요. 힘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NC에게는 좀 더 유리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선발 투수 운용에 있어서도 선발 투수 맞대결 무게감에 있어서도 다이노스가 위를 점할 수 있고 삼성 라이온즈 상대로도 앞선 대결에서 위닝 시리즈 가져간 바 있는 NC 다이노스고 그때 이제 대구 원정에서 심판 콜 논란이 그렇죠. 있었죠. 원래 사실 싹쓸이 승리까지 노려볼 만했는데 예. 그 문제 그렇죠. 사건이 터지면서 예. 아쉽게 싹쓸이 승리를 하지 못했죠. 그때 이제 서력을 창원 NC파크에서 다이노스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전해드릴 게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박성민 선수 은퇴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또 열리게 되잖아요. 박성민 선수가 삼성에서 뛰다가 FA로 NC로 넘어왔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박성민 선수의 피겨를 선착순 1,000명에게 증정을 하고 박성민 선수 사인회를 이제 사전 신청 대상자 100명을 상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NC 선수들 모두 박성민 선수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18번을 전부 다 달고 경기에 임한다고 해요. 박성민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5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또 NC에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NC 창단 첫 우승의 주요 멤버였고요. 그리고 269홈런, 1,041타점 모두 이제 KBO 리그 역대 20위 안에 드는 기록이거든요. 예. KBO 리그에서도 역대급 족적을 남긴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은퇴식을 열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박성민 선수의 발자국을 NC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는 삼성 왕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이노스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으면서 창단 첫 통합 우승에 주역이 됐던 박성민 선수 은퇴식 이번 주말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K리그2 경남FC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우천 취소가 됩니다만 축구는 수중전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광양에서 예정대로 펼쳐졌습니다. 네, 광양 원정이었는데 최근에 경남FC가 이 경기 전까지 4경기에서 무패 행진 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지난주에 열렸던 수원 삼성 경기도 거의 이길 뻔한 경기를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동점골 내주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지난 전남과의 시리즈에서는 뭐 그런 아쉬움 다 날려버릴 정도의 시원한 공격력 보여주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아라블리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2승 3패의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점점 상위권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FC는 일단 5위로 도약을 했고 말씀대로 최근 5경기에서 연속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5월 12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성남과의 맞대결 기다리고 있는 경남FC입니다. 네, 성남FC도 리그 지금 11위에 처져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 수원 삼성 상대로 승리 거두면서 4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홈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날 연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 지역에서 뛰고 있는 루키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눈여겨보다, 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점심 참치 마요 덮밥 먹었어요. 배웠던 문제는 풀고 모르는 건 찍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마산 용마고 주장 내야수 차승준입니다. 올해는 지금 4월 오픈에 홈런 4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선에서 차분함이 강점인 것 같고 변화구 대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용마고등학교 감독을 맡고 있는 진민수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일단 몸에 가지고 있는 파워가 좋은 것 같고 힘보다는 밸런스형 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파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게 됐어요. 학교 운동장에 놀러 갔는데 공 한번 던져보고 감독님께서 한번 시작해봐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어린 거 치고는 잘 던졌던 것 같아요. 아니 39개 못 뽑는다. 아, 저게 만원인데? 잠깐만. 저는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는데 공을 쳤을 때 그 느낌이랑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최다 홈런 신기록 세우신 최정 선배님, 요즘 홈런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수비 부분이 아무래도 약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 팀은 우승을 하는 것이고 저는 드래프트에 높은 순번에 지명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현재 마산 용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차승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용마고 유니폼 때문인지 보스턴 레드삭스 데이비드 오티즈의 눈빛이 좀 얼핏 보였는데 네, 오티스 정도 하면 진짜 대박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스몰 파피인데 빅 파피를 기대를 해봐야겠고 소년 장사 이 최정 선수를 닮고 싶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그 낌새가 돋보였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고교 야구 선수 중에 기대받는 뭐 슬러거 거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23 시즌 2학년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7개의 홈런 치면서 고교 야구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이만수 홈런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만수 홈런상이 2017년부터 매년 최다 홈런을 친 고교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이제 2학년으로서는 키움의 박찬혁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수상을 하게 됐고요. 182cm에 90kg, 정말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가진 파워형 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고교 야구에서 타격 재능만 따졌을 때는 거의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투수로 주목이 많이 되는데 지금 타자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또 좌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루수로서 우투 좌타의 선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좌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시즌에도 지금 4할 오픈 5리에 4개의 홈런 16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 대회가 아니라 주말 리그에서 4개의 홈런을 쳤거든요.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전국 대회에서 이제 많은 홈런을 때려줘야 드래프트 순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마트배 전국 고교야구 대회가 4월 달에 열렸었는데 거기서는 아쉽게 팀 용마고가 2회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조금 더 큰 경기에서 증명할 시간이 또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마산 용마고 차승준 선수와 함께 좀 거론되는 후보군, 1순위 후보군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네, 역시나 KBO 리그의 드래프트는 전통적으로 투수들이 강세를 보이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도 이제 최근에 전면 드래프트가 실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전면 드래프트 이제 6순위 안에 든 12명의 선수 중에 11명이 투수였어요. 그만큼 투수가 강세고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심준석, 김서연, 황준서, 김태견 그리고 지난 시즌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 같은 예. 그런 투수들이 투수 최대어가 확실히 있었는데 예. 올해는 물론 좋은 투수들이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투수팜이 좀 이제 이제 높은 순위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 지금 야수팜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야수팜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앞서 만나본 우리 지역의 차승준 선수와 함께 덕수고의 박준순 선수가 가장 또 유망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같은 덕수고의 배승순 그리고 우정환 선수 그리고 전주고의 최윤석 이런 선수들이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에는 또 포수풀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 드래프트를 봤을 때는 어쨌든 선발 투수 자원으로서 잘 쓰고 싶은 선수를 먼저 우선해서 뽑는 경향이 짙었다. 그런데 이번에 야수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중에 용마고의 차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때리는데 또 내야수고 힘이 있는 거포다. 요 조점에서 이 지점에서 좀 피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전면 드래프트로 바뀐 지 뭐 2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의 뭐 야구 팬이라든지 우리 지역민들은 전면 드래프트 실시되면 뭐가 좀 안 좋은 점도 있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 2년의 드래프트 동안은 전면 드래프트라고 해서 지역 연고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예. 이제 지난 시즌의 순위의 역순으로 드래프트를 하거든요. 그럼 지난 시즌의 최하위 팀이 가장 먼저 지역 상관없이 마음에 그렇죠. 드는 잘한 선수를 뽑는 거군요. 만약에 NC가 꼴찌였다면 예. NC가 지역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누구를 뽑는다. 예. 이런 게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가능해진 거예요. 네. 그 전에는 1차 지명이라고 해서 지역 우선 드래프트가 있었거든요. 지역의 선수들을 먼저 그 팀에서 뽑는 겁니다. 그럼 다이노스는 먼저 용마고 마산 용마고 선수를 먼저 뽑는 거겠군요. 그렇죠. 뭐 예. 부산에서는 뭐 경남이나 부산고 선수를 먼저 뽑고 이제 기아가 광주일고 선수를 뽑는다든지 예. 그런 드래프트가 이제 3년 전에는 실행이 됐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거를 없어지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서울 쪽에 모든 유망한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 서울에 위치한 키움, LG, 두산 이 세 팀이 좋은 유망주들을 독식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그럼 본 리그 전에 이미 좋은 선수를 배치를 하고 시작하게 되는 그렇죠. 셈이 사실 1차 지명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지역에서 성장한 이제 지역 스타를 발굴하는 데 있거든요. 예. 프랜차이즈 스타를 키워내는 데 있는데 하지만 단점은 그 지역의 인재풀이 좋지 않으면 좋은 선수를 뽑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역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탈해서 서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전면 드래프트가 아닌 지역 드래프트를 했을 때 서울 팀들이 좋은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지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뛰다가 서울 팀에서 주전 자리를 못하고 밀린 선수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예.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의 인재풀은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고 전면 드래프트가 아닌 지역 드래프트를 했을 때 당연히 지역 팀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2년 동안은 지역 드래프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드래프트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순위가 애매해서 그냥 1라운드로 한 선수를 골라도 이미 빠른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1군 무대에 데뷔를 못하고 방출된 이런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의 전면 드래프트는 체크해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분위기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 물론 그 허구현 총재 NC 연고지 이전 언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제 교통 관련 뭐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힘을 써야 된다 이런 강조였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썰들이 나오면 팬들은 불안해하고 불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비판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댓글을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NC 다이노스 이전되면 연고지 이전하면은 갈 곳 잃은 마산화재도 우잖아 하셨는데요. 그래요, 진짜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네, 예. 뭐 허구현 총재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역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조금 더 인프라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니까요. 예. 뭐 그렇게 연고지 이전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연고지 이전에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다음 분도 보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시면서 버스 노선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교통 편의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분도 볼까요? 대전이나 수도권에서 5시, 6시 시작하는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예 힘드니 직관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KTX 마산역에서 서울역 가는 마지막 차편이 기차편이 10시가 안 돼요. 9시 43분 차일 겁니다. 야구는 평일에 6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3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빠져나갈 시간도 잡아야 되는데 다 못 보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마산역이랑 NC파크랑 네. 가깝긴 한데 막히면 멀어요. 아 맞아요. 예, 체감상. 저도 이제 매주 여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부산으로 가는 KTX는 참 많은데 마산으로는 KTX는 일단 편수도 더 적고 예.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지금 편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원정 팬들도 예. NC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팬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KTX 편수를 좀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썰 그리고 인프라의 개선 이것이 바로 뒤따르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따라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프로팀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영 동자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역 프로팀의 활약상일 겁니다. 자, 희영 동자님, NC가 이번 주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5월은 NC의 달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 당장 1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아가 이번 주에 3위 삼성, 4위 SSG, NC보다 사실은 이번 주에 일정이 좋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최근 분위기만 봐서도 NC가 기아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예. NC가 이번 주에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 날씨가 참 초반부에 흐렸기 때문에 좀 맑은 날씨가 나타났을 때 NC 다이노스가 또 좋은 성적 거두면서 1위에 올라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영 해설위원과는 이제 다음 주에 점괘가 맞는지 요 내용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바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마 이거 내년까지 가야 될 피해갔는데.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점괘는 맞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